조선 숙종 제위 40년 평안도 한마을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흙바닥은 빗물과 섞여 질퍽했으며 그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갔습니다. 곤장을 맞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살 사내가 형틀에 묶인 채 신음을 삼키고 있었고 등짝에 살이 터져 피가 흘렀으나 사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곤장을 내리쳤으며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16세 소녀가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월이었습니다. 남루한 무명치마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볼에 달라붙었고 가느다란 체구는 비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으며 창백한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져 있었습니다. 고운 이목구비는 평민의 딸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단정했으나 지금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어깨는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곤장이 백대를 채우자 사내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해내는 모습을 보고 어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으나 관속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월이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고 사내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 손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관아 처마 아래에서 한 사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50 중반의 나이에 살찐 체구를 비단 도포로 감싼 윤진사였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으며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월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으나 관속들이 시신을 떼어내려 하자 더욱 꽉 붙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니 토지 문서를 위조한 죄목으로 죽은 죄인의 가족을 누가 거들겠습니까? 하지만 월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었으며 그저 윤진사가 평민의 토지를 빼앗는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위조된 것은 윤진사의 문서였으나 오히려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렸고 관아와 결탁한 윤진사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윤진사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월이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불쌍한 것. 이제 내가 갈 곳은 내 집밖에 없구나. 월이는 고개를 들어 윤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문물 범벅인 얼굴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피식 웃으며 관속에게 손짓을 했고 2명의 사내가 월이를 끌어냈습니다. 월이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으며 아버지의 시신은 그대로 빗속에 남겨진 채 월이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수레가 움직이자 월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이 점점 멀어졌고 빗물은 핏자국을 씻어내며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윤진사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는데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이 권세를 뽐냈으며 마당에는 연못과 정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민들의 땅을 빼앗아 쌓아올린 부였고 월이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하인들의 처소로 끌려가 낡은 방 한 칸을 받았는데 누더기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월이는 그제야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며 곤장에 맞아 터진 등짝과 피를 토하던 입과 자신을 향해 뻗었던 손이 생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월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서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몰래 가르쳐준 천자문 책과 붓한 자루가 들어있었고 이것이 월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기울어 평민으로 살았으나 글만큼은 알아야 한다며 딸에게 몰래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붓을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월이는 붓을 손에 쥐며 슬픔을 가라앉히고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으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파헤칠 것이며 윤진사가 쌓아올린 거짓을 하나씩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며 그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월이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자를 쓰자 복수라는 두 글자가 촛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치지 않았으며 한 소녀의 긴 복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자 월이는 눈을 떴습니다. 하인들의 처소에서는 이미 다른 종들이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월이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윤 진사의 저택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으며 주인 내외와 자식들의 식사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끝이 없었고 밤늦도록 일해도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월이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종들이 투덜거릴 때도 월이는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으며 주인이 부르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고 우직한 종 행세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석 달이 흐르자 다른 종들도 월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고 반응도 없으니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진사의 부인이 월이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50줄의 여인으로 남편만큼이나 탐욕스러운 성품이었는데 종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서재 청소를 맡거라. 주인 어르신께서 책을 매우 아끼시니 함부로 만지지 말고 먼지만 털도록 해라.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으며 가슴 속으로는 희열이 치솟았습니다. 서재라니 그곳이야말로 윤 진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곳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월이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한쪽에는 커다란 장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먼지를 털며 주위를 살폈는데 윤 진사가 어디에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월이는 장롱 뒤편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롱이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월이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장롱을 밀었는데 뒤편에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월이는 침착하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2권이 들어있었고 하나는 깨끗한 거 표지였으나 다른 하나는 낡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는데 첫 장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토지 매매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위조 문서 사용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관아에 바친 뇌물 내역이 나왔고 그 다음 장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월이의 아버지 이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옆에는 곤장 백대 처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이는 입술을 깨물며 장부를 넘겼는데 수십 년간의 비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윤 진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월이는 재빨리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장롱을 원래대로 밀어두었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월이는 먼지떨이를 들고 책장을 닦는 척했습니다.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마님. 부인이 나가자 월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 밤 월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장부를 훔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 진사가 알아차리는 순간 월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을 것이며 증거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몰래 베껴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이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면 들킬 위험이 있으니 달빛에 의지의 글자를 읽었고 준비해둔 종이에 한 글자씩 베껴 적었습니다. 첫날 밤은 2장을 베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으나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3장을 베꼈고 셋째 날 밤에는 4장을 베꼈습니다. 밤마다 서재로 가는 길은 위험했으며 윤 진사나 부인이 깨어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이는 장부의 절반을 베껴두었습니다. 베껴 적은 종이는 자신의 방 바닥 밑에 숨겨두었고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으며 밤잠을 설쳐
얼굴은 야위어 갔으나 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장부를 베끼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월이는 재빨리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장롱 뒤에 숨었는데 문이 열리며 윤 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월이는 숨을 죽이고 장롱 뒤에 바짝 붙어 있었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 진사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더니 한참 후에 나갔습니다. 월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으나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 진사의 일정을 파악하고 부인이 잠드는 시각을 계산했으며 하인들의 움직임까지 관찰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방심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월이는 장부의 전부를 베껴두었습니다. 토지 사기 기록 30여 건과 뇌물 내역과 살인 교사 증거까지 모든 것이 월이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더욱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베껴둔 종이 뭉치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곤장을 맞던 그날의 빗소리와 피 흘리던 모습과 자신을 향해 뻗었던 손이 생생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버지.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월이는 종이 뭉치를 다시 바닥 밑에 숨겼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더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월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월이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16세 소녀였던 월이는 이제 26세 여인이 되었습니다. 16살 때의 맑은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자리 잡았으며 가느다랗던 체구는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은 몸은 수척했으나 곧게 선 자세에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고 검게 빛나는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월이는 완벽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으며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도 월이는 묵묵히 일했고 윤 진사 내외가 화를 낼 때도 월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 진사는 월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윤 진사는 월이를 불러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너는 그를 아느냐? 장부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다. 월이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된 순간이었고 10년을 기다린 기회였습니다. 예, 주인 어르신. 아버지께서 어릴 적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 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월이에게 장부 관리를 맡겼고 이로써 월이는 윤 진사의 모든 비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일하게 된 월이는 더욱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의심 없이 장부를 맡겼고 월이는 새로 추가되는 비리 내역을 빠짐없이 베껴 적었습니다. 토지를 빼앗는 수법은 전보다 더욱 교묘해졌고 뇌물의 액수는 더욱 커졌으며 관아와의 결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월이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베꼈습니다. 전에는 달빛에 의지에 몰래 베껴야 했으나 이제는 당당히 서재에서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복수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껴둔 종이는 점점 두꺼워졌고 월이의 방 바닥 밑에는 증거 뭉치가 쌓여갔습니다. 다른 종들은 월이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서재에서 일하며 주인의 신임을 받는 월이가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부엌 종 하나가 월이에게 험한 말을 던졌고 나당 종 하나는 일부러 월이의 일을 방해했으나 월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들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고 방해를 받아도 화내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 종이 월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주인 어르신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하지만 넌 평생 종일 뿐이야. 월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고 분노를 드러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월이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 진사의 비리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관아의 수령까지 매수했고
평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양반들의 재산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양반 집안이 몰락하자 윤진사는 그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위조 문서가 동원되었습니다. 월이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금액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베껴 적었고 증거는 점점 완벽해져 갔습니다. 10년 전의 비리부터 어제의 비리까지 모든 것이 월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월이는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10년 전 아버지가 곤장을 맞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빗물은 핏자국을 씻어냈지만 월이의 가슴 속 한은 씻겨나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으나 월이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붓을 잡았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이 손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윤진사가 서재에 들어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월이가 정리한 내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너는 믿을 만하구나.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맡거라.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으나 가슴속으로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방에 돌아와 바닥 밑을 열었습니다. 10년간 모은 증거 뭉치가 그곳에 있었고 이제는 두툼한 책 한 권 분량이 되었습니다. 월이는 종이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곤장을 맞으며 피를 토하던 모습과 자신을 향해 뻗었던 손과 글은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10년 동안 월이는 한순간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살며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복수를 위해 참았고 윤진사의 얼굴을 매일 보며 분노를 삼켰으며 밤마다 붓을 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며 그때 월이는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고 월이는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10년의 침묵이 곧 끝날 것이며 10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눈을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평안도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었고 이미 옆 고을에서 탐관오리 하나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장터에서는 백성들이 수군거렸고 관아의 아전들은 불안해하며 장부를 숨기기 바빴습니다. 윤진사의 저택에도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윤진사는 서재에서 장부를 뒤적이며 얼굴이 굳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손에 쥔 옥부채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서재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온다면 월이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복수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10년간 모은 증거를 들고 암행어사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었고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월이는 방 바닥 밑에서 증거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베껴 적은 종이들이 두툼한 보따리가 되어 있었고 월이는 그것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무기였으며 월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대문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모두 파악했고 야밤에 어느 곳이 한산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담을 넘어 밤길을 달렸고 달빛만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고을 밖 주막에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이는 그곳을 향해 달렸으며 숨이 차올랐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월이는 주막 앞에서 숨을 고르며 안을 살폈는데 한 사내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선비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고 그가 바로 김암행어사였습니다. 월이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김어사가 월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품 안에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어사나리,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이 보따리 안에 탐관오리의 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 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은 여인이 한밤중에 찾아와 증거를 내놓는다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보따리를 풀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베껴 적은 장부가 펼쳐졌고 그 안에는 윤 진사의 모든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사기 30여 건과 뇌물 내역과 살인 교사 증거와 관하, 수령과의 결탁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과 관련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어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글씨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베껴져 있었으며 내용의 신빙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어사가 월이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한 종의 옷을 입었으나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그동안 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인내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월이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곤장을 맞아 죽은 아버지와 누명을 씌운 윤 진사와 그 이후 종으로 팔려가 복수를 준비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며 다만 가슴속 한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김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대의 인내와 용기에 감복했소. 이 김모가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소. 다음 날 해가 뜨자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누가 잡혀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마당은 가득 찼습니다. 정오가 되자 김어사가 관아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도였습니다. 아전들이 윤 진사를 끌고 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윤 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 무릎을 꿇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사가 증거 문서를 펼쳤습니다. 월이가 그간 준비한 장부 내용이 하나씩 낭독되기 시작했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토지 사기 첫 번째 건부터 마지막 건까지 날짜와 피해자 이름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월이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다른 이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금액과 날짜와 관련자들이 모두 드러났으며 관아 수령과의 결탁 내용도 폭로되었습니다. 윤 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가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당 한쪽에서 월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곤장을 맞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윤 진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가 빼앗았던 토지는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아 수령도 함께 파직되었고 뇌물을 받은 아전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억울하게 당했던 이들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한이 이 순간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 진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밤붓을 잡고 증거를 모았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었으며 이제 월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김 어사가 월이를 불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월이의 공을 인정했고 양민 문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대의 붓한 자루가 수십 명을 살렸소. 이제 자유의 몸이니 떳떳하게 사시오. 월이는 양민 문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10년간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으며 복수도 완성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월이는 관할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월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월이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걸어갔고 그 뒷모습에는 오랜 무게가 벗겨진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월이는 자유의 몸이 되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뒷산 한쪽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무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비석조차 없이 흙무덤만 남아 있었습니다. 월이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뽑아내자 무덤의 윤곽이 드러났고 월이는 손으로 흙을 쓸어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오지 못했던 죄송함과 이제야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덤 앞을 정리하고 나자 월이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술 한 병과 과일 몇 개가 들어있었고 자유인이 된 후 처음으로 장만한 재물이었습니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재물을 차렸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기에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았고 대신 가슴 속에는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윤진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빼앗겼던 토지는 모두 돌려줬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이 딸의 목숨을 구했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고 월이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월이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종으로 살며 견뎌낸 모욕과 밤마다 봇을 들고 증거를 모았던 시간과 윤진사가 무릎 꿇던 순간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이 결국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월이는 무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고 복수에 묶여있던 세월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월이는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윤진사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월이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월이는 미소로 답하며 걸어갔는데 이제는 당당한 자유인으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어사가 월이를 관하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의 글 솜씨와 인내심을 보았소. 관아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지 않겠소? 여인이 관직을 맡는 것은 드문 일이나 그대만큼 적합한 사람도 없소. 월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장부를 다루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어사의 눈빛을 보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어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로써 월이는 관아의 문서 관리인이 되었으며 천안종에서 당당한 관아 일꾼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월이는 관아에서 일하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토지 분쟁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록을 남겼고 부당한 세금 징수가 있으면 김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월이의 손에서 정리된 문서는 정확했고 공정했으며 그것이 또 다른 부정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양반에게 토지를 빼앗겼다는 하소연이었고 월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월이는 노파의 사연을 꼼꼼히 기록했고 김어사에게 보고했으며 결국 노파는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월이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월이는 그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월이는 다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였고 석공을 불러 정성스럽게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비석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억울함이 풀린 의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나자 월이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며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 낙엽 하나가 월이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월이는 그 낙엽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미소였습니다. 월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고
오늘 관아에서 들은 백성들의 사연을 정리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으며 월이의 작은 집에서만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